월요일 좋은 아침 김병아의 솔직한 영어로 함께합니다. 미국서 산세월의 몇십 년인데 입도 떼지 못하는 영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나도 모르게 프리토킹을 하게 되는 그날까지 빡센 조교 김병아 쌤과 오늘도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옷을 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짠 것처럼 매칭이 됐어요. 그러게요. 블랙 앤 화이트로 저희가 살짝 통일을 했네요. 네네. 정말 제가 이 병아쌤을 처음 뵙기 전에 저도 궁금해서 지난 방송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진짜 좀 뭐라고 할까요? 저도 사실 미국에서 조금 오래 살기는 했는데,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런 발음, 뭐, 요런 문장, 이런 거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도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대가 굉장히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기 어려운 이유 먼저 좀 한번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배웠던 거를 잠깐 좀 복습하면서 네. 좀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네.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을 좀 제가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Nothing can be either loved or hated unless it is first known. 무엇이든 먼저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좋아하거나 또는 싫어할 수 없듯이 네. You can't learn something if you don't know it exists in the first place.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성 자체를 모르면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없다. 네. 예,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말에는 우리가 없지만 네네. 영어로 또렷이 구분되어 우리가 미래 행동을 네 가지로 분류되는 사용을 저희가 한번 해봤었죠. 네, 저 이거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네 가지, 사실 한국말로는 한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미묘하게, 지난주에도 송디님이 얘기하셨는데, 뉘앙스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저희가 느낌이 다른 그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뉘앙스란 말은 잘 사용을 안 하고 네. 송디님한테 또 사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특히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건 한국말로 하나지만 네. 그것을 할 것이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네 가지로 어느 정도 확실한지 확률에 따라서 네, 비교를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프랑스를 갈 것이다. 거의 90% 확실할 때는 가고 싶다, 갈 것이다. 그럴 때는 I'm going to leave for France. 떠날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나 진짜 프랑스 갈 거야. 지금 얘기하면서 네. 얘기할 때는 I'll leave for France. 그렇지만 확률이 50-50? 이거 좀 확실하지 않은.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치만 자기는 가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막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다음 나는 진짜 1000%. 나는 확실. 난 지금 1시간 후에 비행기가 뜰 때, 네. 그럴 때는 I'm leaving for France.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치만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지금 돈이 나한테 몇만 불이 있다면, 뭐뭐 한다면 조건으로. 뭔가 하나가 붙군요. 조건이. 예, 조건이 돈이 있다면.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네. I would leave for France.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확률에 따라서. 네. 그래서 뉘앙스라 그러면 진짜 더 미묘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미묘해지고 모호해지니까 네. 한국말로 우리는 근데 그 모든 거를 그냥 다 똑같이 갈 것이다. 근데 그쵸. 영어로는 확률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과잉 분류화된 언어입니다. 네. 이거 말고도 그때 지난주에 택시 버스 얘기도 제가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탑승하다도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맞아요. 영어로는 택시에 타냐 아니면은 올라타는 운송수단이냐에 따라서 네. getting in a taxi, get in my car 아니면은 getting on a bus. 버스. 예, on a bus, in. 그래서 in과 on으로 분류된다는 거. 네. 그래서 그때 우리 한국 표현으로 그랬잖아요. 이마에 혈액도 안 마른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궁합이 있다고요. 이렇게 네. 표현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을 기억나시겠지만은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네. 우리가 폭우라는 표현은 폭우.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죠. 근데 영어로는 무거운 비라고 네. 굳이 우리가 트랜스레이트 하면은 그래서 heavy rain.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heavy하고 짝꿍인 단어가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네. 굉장히 음식이 막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heavy meals. 네.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두꺼운 자켓인데 네. 영어로는
heavy heavy. jacket.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무거운, 뭐 갑옷도 아닌데 네, 무거운 네. 자켓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네. heavy metal, heavy metal, 한국말 heavy metal. 그렇죠. 그 다음에 억양이 좀 세다 그러면 heavy accent. He has a strong heavy Korean accent. 영어 할 네. 때. 근데 strong으로 해도 된다고요. 네. 그 다음에 크림에 기름기가 많이 들어가면 heavy cream. 우리가 whipping 뭐 heavy cream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내구성이 강한 뭐 heavy duty trash bag, 뭐 heavy 네. duty shelving, 뭐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리고 또 기억나시나요? 빠른 기차. 샤워하는 거와 빠른 기차가 한국말로는 똑같은 빠른인데 영어로는 구분할 때 fast Fast. car, 네. fast car. 그다음에 I took a quick shower. 네. 그렇게 나눠서 얘기한다. 그래서 패스트 샤워라고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전혀 틀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가 이마에 혈액도 안 마른 사람이라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원어민들이. 그렇겠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영어 표현이어도 한국 사람들한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한국말과 영어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말에는 없는 그런 개념이 무엇인지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인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외국어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학습하는데 중요한 빠진 퍼즐 조각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우리처럼 한국말과 영어가 굉장히 다를 때 이런 네네. 굉장히 다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독특한 이런 어려움을 어려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뭐가 실마리냐면 한국말에서 실마리라는 거. 그럼 한국말을 알아야 어쨌든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예. 거네요. 아까처럼 우리는 빠른을 하나로 얘기하지만 여기는 fast, quick 있고 우리는 할 것이다가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로는 네 가지가 있고. 네 가지가 있고 네. 확률에 따라서 네. 그렇게 그런 거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인식을 하고 네. 파악을 해야만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는 또 다른 그 어떤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영어 학습에 대한 오해, 그리고 뿌리 깊은 고정관념 중에 자연스럽게 최대한 영어에 노출돼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 요런 이유를 들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도 다 우리가 짚은 것처럼 무조건 한국말 안 하고 영어를 하면 물론 늘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든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한국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 때문에 간섭 현상이 생기고 네. 우리가 또 한국말 때문에 더 영어가 예를 들면 일본어 할 때는 우리가 한국말 때문에 일본말을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영어는 반대로 한국말과 너무 개념이 다르니까 어렵다는 맞아요. 거죠. 네. 어쨌든 뭐 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좀 더 영어를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너네 TV도 영어로 봐, 뭐 아이패드도 영어로 해, 책도 영어로 읽어, 막 요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물론 배울 수야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또 잘 알고 이렇게 또 영어를 배우는 게 오히려 더 극복하기 좋고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말이 굉장히 더 고급스럽습니다. 네. 표현 자체가. 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의 악순환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고정관념의 악순환 요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처음 두 번째 방송을 할 때 좀 짧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아버지 회사를 통해서 잉글리시 무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한국에 가면 네. 이제 한국에 계신 영어 교수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사업에 관련된 영어 교육 사업에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생각할 때는 네. 미국에 가면 무조건 영어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연수를 해야만 영어를 더 배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영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0년, 30년 살면은 나 같으면 영어 진짜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를 오래 살아서 못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영어 안 해도 네. 살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을 뿐더러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주위에서도 보면 일을 하시느라고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굉장히 없으세요. 없죠. 근데 어쨌든 고정관념은 그 교수님들마저도 자기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영어를 배우려면 원어민이 하는 말 안 들려? 네가 하는 말 원어민이 이해 못해? 그러면 그냥 테레비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 소리를 들릴 때까지 그냥 들어. 잘 때도 잠재의식으로 할 때 무조건 들어. 무조건 노출시켜. 그쵸.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fast train, quick shower 그런 말을
책을 보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 다 이해해요. 네. 근데 그걸 딱 책을 덮었을 때 이제 뭔가 라이팅을 해야 된다. 글을 써야 된다. 그럴 때 그 말이 자연스럽게 아무리가 우리 영어를 많이 든다고 해도 그 많은 방대한 어떻게 갑자기 20년 살았기 때문에 듣고 하냐고요. 그리고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원어민 기준으로 초등학교 9살짜리 3학년일 거예요. 3학년. 네. 9살 아이들이 영어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 몇 개 단어를 알고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이 제대로 읽고 쓸 수 하는 건 3,000개밖에 안 돼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언어의 핵심은 창조성입니다. 창조성.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수학을 구급법을 알아서 응용을 하는 거지. 단어 이걸 하나 알고 저걸 알고 외워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창조성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기본이 있어야 돼요. 기본.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좀 기본을 탄탄히 하는 네네. 그런 영어 공부를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기본에는 우리가 없는 개념,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영어를 그렇다면은 이거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영어를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단어 몇 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 오늘 또 2부를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커버할 게 많아서 네. 하는데 하여튼 지금 앞으로 시간이 우리가 좀 있죠? 그러니까는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어를 제가 지금 지난번에 뭐 한국식으로 올리브, 네. 뭐 미사일, 네, 맞아요. 가솔린, 네. 바게트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생각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다니러 왔을 때 LA에 디즈니랜드를 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꽤 영어를 좀 어렸을 때부터 해서 네. 아주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를 하는데 디즈니랜드 가서 필름을 사야 되니까 필름을 사러 딱 갔는데 제가 아주 유창하게 얘기를 했어요. 필름을 달라. 그랬더니 이 원어민이 처음으로 excuse m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가 않았는데 네. 한국 분들이 필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필름을 영어식으로 어떻게 하냐? 아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청취자분들 네. 중에. 근데 필름. 필름을 영어식으로 어떻게 발음을 하냐? 네.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제 소리를 모방하라는 건 아니고 우선 영어식 발음을 알려드릴게요. 네. 필름은 F-I-L-M인데 네. 영어로는 film. 아, 그러니까 리을이 없어지네요. 그렇죠. L 사운드가 없고 대신 어 소리로 film. 근데 film 하는데 우리는 필름 할 때 강세가 다 들어가요. 필름. 맞아요. In other words, 다르게 얘기하면 강세가 없는 언어예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한국말로 아버지, 그런데 영어로는 father. 그래서 아버지.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film 할 때도 film. 그래서 앞쪽 모음 소리에다 강세를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뭐 집에서 애들한테 얘들아 뭐 film 뭐 이렇게 좀 아는 척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오늘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서 청취자들한테 제가 좀 이 단어 있죠. 영어로 미사일. 네. 미사일 그러면 저 처음에 이거 발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 하니까 원어민들이 미사일을 우리랑 완전 다르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영어인데 한국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원어민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못 알아듣고 우리가 네. 하는 말을 원어민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가 한국말은 미사일, 그쵸. 나중에 제가 발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네. 모음 소리가 3번이 들어가요. 그쵸. 그러면은 삼음절이라 그래요. 맞아요. 딱 3번이에요. 미사일. 근데 영어로는 2번 모음소리밖에 이음절이죠. 없어요. 네. 이음절. 어떻게 하냐면 missile. mes어. 예. missile. 그래서 여기도 한국말은 미사일, 강세가 다 똑같은데 영어는 처음 모음에 missile. 처음에 액센트가 딱 들어가요. 그렇죠. 예, 무조건 강세를 근데 강세가 어디 들어가냐? 모음 소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음절 강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뉴스 들었을 때 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뭐 trajectory 뭐 missile 할 때 우리가 막 못 알아듣는 게 한국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다 눈으로 보면 쉬운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는 그쵸. 영어 한국말에는 없는 개념인 강세 개념이 missile 그렇게 한다. 또 네. 여기서 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몇 분 더 있죠. 네, 있습니다. 뭘 해볼까요? 파리바게트 할 때 네, 바게트? 그거. 네. 바게트. 우리는 바게트. 이게 프랑스 말인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바게트를 한국말로는 바게트. 다시 아에으. 맞아요. 모음 소리가 3번 있고 강세는 똑같아요. 근데 네. 영어는 강세가 어디인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럼 어떻게 읽을까요? 바게트. 그렇게 읽을까요? 바게트 읽을까요? 아니면은 바게트. forget. 그래서 바가 아니라 아가 해서 좀 약하게. 네.
그래서 baguette. 두 번째 강조하는 맞아요. 거네. 모음 소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트가 아니라 트는 그냥 자음으로 티읕이에요. 그래서 baguette. 요 발음도 네. 많이 헷갈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제과점 같은 데 가서도 바게트빵 먹고 싶은데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 시키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네. 집에서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신 있게 baguette. 네, 그냥 baguette. 문장 갈 거 없이 그냥 baguette. 그렇게 하셔도 돼요.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게. 그다음에 또 올리브 해볼까요? 올리브? 네. 한국 사람 올리브 아주 확실하게 하죠. 네. 삼음절이에요. O, E, 으. 근데 영어로는 이음절로 olive. olive. 예. 결국엔 이것도 마지막에 V, E가 V 자음이에요. 발음이 예. 아니고 브, 그냥 으가 아니라 그냥 v. 어.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없이 그렇죠. 그냥 V로 끝나는 거죠. 네. 근데 강세 앞에 olive. 그것도 O가 아니라 olive. O 아니고 아 아니고 어도 예. 아니고 이상한 말. 우리가 탑 할 때 TOP, 탑. 그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탑 할 때 그렇군요. 탑. 근데 항상 톱을 찍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탑. stop 그렇군요. 할 때 그래서 olive. 저희 그러면은 단어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럴까요? 그러면은 가솔린. 한국 사람 가솔린, 네. 뭐 가스, 가스 뭐 이러시죠. 그러니까는 이미 이런 자리니까 가스로 해도 되는데 한국말로는 가솔린 삼음절 아오으 똑같아요. 영어로는 여기는 세 음절은 똑같은데 어디에 강세가 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gasoline. 마지막이요.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지금 딱 그러니까, 그쵸. 가솔린 아니고 gasoline. 가솔린. gasoline. 아. gasoline. 그래서 다 아는 단어인데, 이렇게 강세를 정확하게, 모음소리도 네. 정확하게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줘야 네. 한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발음이 막 정확하고 요런 걸 떠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억양 강세를 딱 먼저 맞춰서 얘기를 하면 맞아요. 원어민들은 그게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겠네요. 네,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는 주위에 봐도 이렇게 강세를 아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사시는 그렇군요. 분들이. 예.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많이 발음에 관련돼서 훨씬 제가 네.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SG 워너비의 Timeless.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표현 한국말 뜻으로 좀 그러니까 저희가 영어로 읽었을 때 단어를 읽었을 때 이게 왜 이 뜻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볼게요. 주신 대본에 이제 give up 한국말 뜻으로 이게 왜 포기하다냐. 그러니까 사실 give 하면은 주다. up 하면은 올라가다. 그쵸, 위로. 근데 왜 이게 포기하다라는 단어일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국에서 강의할 때마다 교수님들이나 네. 학부모님들아 영어 교육 사업자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우리 그렇게 외웠으니까요.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물론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머리에 저장하는 그런 암기한다는 거가 꼭 필요한 건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포기하다냐면 네. 짧게 얘기하면 아까 위로라고 했잖아요, 업이. 네. 근데 그런 사전적인 뜻도 있지만 이거는 give up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phrasal verb 말이 꼬이네. phrasal verb라고 네. 하는데 이거는 다 give도 알고 up도 아는 다 아는 쉬운 단어가 둘이 합쳐지면 또 새로운 뜻이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up은 위로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동사하는 걸 다 마치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왜 기부보양 했더니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누굴 이렇게 주니까 포기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는 걸 다 마치다. 네. 뭔가를 했는데 다 마쳤다. 그러니까 포기하다는 거야.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포기해. 이제 그렇기 끝. 때문에 그래서 동사를 하는 것을 끝내다. 네, 그래서 기부와 업이 만나서 뜻이 포기하다. 달라지는. 네, 포기하다. 수거로.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의역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방금 아까 얘기했처럼 그런 위로라는 네. 사전적인 뜻이 나타내는 그런 먼저 표현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러면 up하고 짝꿍으로 쓰이는 단어가 우리가 뭐 stand up 다 맞아요. 아시죠? 몇 가지가 또 있죠. 그렇죠? 뭐 sit up straight 앉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sit up straight 네, 맞아요. 등을 딱 펴고 그다음에 go up go up. 위로 네. 올라가다 그다음에 look up look 위를 보다 네. 그리고 come up 네. 뭐 해가 뜨다 네. the sun came up 그다음에 move up 뭐가 위로 올라가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 근데 look up 같은 경우도 사전적으로는 look up인데 또 우리가 누구를 우러러보다 맞아요, 존경하다. 맞아요. 그럼 네. 그것도 영어로는 look up to
I look up to my dad. 나는 우리 아빠를 우러러 본다. 그렇게 네. 얘기할 때 look up. 근데 아까 give up처럼 up 앞에 동사가 붙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동사하는 의미가. 것을 마치다 네. 라는 표현으로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말 쓰죠. warm up 한다. warm up. 네, 맞아요. 왜 보통 warm up 하면 그냥 예열한다. 뭐 그쵸. 그러니까는 warm up은 따뜻한 것을 하기를 마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warm up 한다. 네. 그다음에 wash up. Hey, go wash up and go to sleep 이러잖아요. 너 가서 씻어. brush your teeth 그럴 수도 네. 있지만 빨리 다 씻고 씻는 거 마치고 네네. 가서 자. wash up. 네. 그다음 사람들이 너 옷 오늘 되게 잘 차려입었다 네. 할 때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잘 차려입었네. 네. dress up, dress up. 단장하다. 네. 그래서 옷 입는 거를 완전히 마치다. dress up. 맞아요. 다 아시는 단어예요. 그다음에 네. 좀 뭐죠? relax 해. relax도 좋지만 좀 긴장 풀어. 긴장하는 걸 다 풀어. 맞춰. loosen up. loosen up. loosen up. L-O-O-S-E-N. loosen up. 그다음에 뭐가 확 터지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는 이건 사전적인 의미, 그다음에 의역도 다 포함돼서. 똑같아요. 포함돼서 blow up. 뭐가 위로 확 터지죠. 네. 근데 진짜 화가 나서 폭발하다. He blew up. 맞아요. blew up. 그러니까 폭발하는 게 완전히 끝나다. 완전히 꼭지가 돌아갔다. blew 네. up. 그다음에 어디 가서 거기를 아수라장으로 만들다. 휘저어버리다. 그럴 맞네요. 때는 영어로 어떤 동사를 쓰겠죠, 그러면? stir. 예, stir. S-T-I-R. 네. 완전히 가서 전라도 제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가서 져서 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히 네. 져서 버린다. 네. 그다음에 이런 표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아는 단어. 나는 결심했어. 나는 완전히 이거 할 거 결심했어. 네. 한국말로는 결심이 어려워요. 그쵸. 한자기 때문에. 근데 네. 영어로는 나는 내 생각을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 네. 정했어도 어려워요. 그럼 영어로는 뭘까요? make up. I made up my mind. 맞아요, 맞아요. 나는 방송에 가서 오늘 잘할 거라고 결심했어. I 네. made up my mind. 잘하고 예, 계십니다. to do my best. 네. on the show 뭐 이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 근데 다 아는 단어. 쪼각쪼각. 지난번에 우리가 go into partnership with, enter into partnership with. 누구와 네. 동업하다 할 때 그렇게 쪼각쪼각 단어를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붙여서 사용하는 것처럼 네네. 뭐 한국말로 어려워요. 벌충하다, 보상하다, 보상하다. 뭐 한 거에 대해서 보상하다. make up. 그러니까는 이런 표현. 보충을 보충. 그래서 뭔가 그동안에 못한 거를 메이크업하다. 네, 그걸 이렇게. 메이크업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한국 네. 분들은 메이크업이란 말을 화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또 다른 뜻으로 벌충하다, 보상하다. 이제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다. 맞아요. Make up for the lost time. 뭐 학교에서는 보통 수업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거를 메이크업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드는 걸 다 완성하다. 네. 그러니까는 바로 이 업의 또 다른 의미를 아신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어는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업에 여러 가지 동사가 붙었을 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네. 개념만 아신다면 어. 이렇게 쉬운 단어로 이렇게 돼서 이렇구나 뭐 외운다는 거가 아니라 네. 기본적인 개념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들어보니까는 정말 그 업이라는 단어가 저희가 항상 뭐 위로, 위에 약간 요거의 개념에 있었는데 요렇게 또 조각조각 나눠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이게 이 단어랑 붙으면 이 의미였지? 요런 것들을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런 기브업 같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표현도 있지만 또 실생활에서 좀 쉽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도 네. 조금.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까는 업 같은 경우는 부사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좀 전치사가 들어간 거. 네. 좀 어려운 전치사. 우리는 그렇죠. 전치사. 영어로 전치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뭐 at, 어려워요. to, with. 뭐 근데 다 아는 단어죠. 네. 근데 한국말은 그냥 표현 자체가 달라져 버리지 동사 뒤에 뭐가 붙어가지고 뜻이 달라진다. 근데 한국말도 그런 개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외국인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은는이가, 을를, 내가, 나는 맞아요. 그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게 한국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영어에 조사라는 게 없잖아요. 은는이가, 맞아요, 을를.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런 식으로 이게 particle. 그러니까 뒤에 as. 그래서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제 친구가 저를 막 비우는 거예요. 너무 그것도 못하니? 그러면 제가 영어로 don't laugh at me 그래요. laugh at. 맞아요. 그러니까는 literally 표현을 하면은 네. 왜 나를 향해서 웃니? at. 그러니까 그러면 친구가 I'm not laughing at you. I'm laughing with you. 아니야, 난 너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는 너하고 웃고 있어. 그러면 넌 내가 지금 웃는 걸로 보이니? No, you're laughing at me. 그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laugh at 하고 누구를 향해서 웃는다와 laugh with 너랑 같이 웃는다는
우리는 색깔이 같이, 다르죠. 향해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at, with 이 바뀌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달라지는 느낌이죠. 거죠. 예, 그렇게 말장난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겠네요. 예. 요런 전치사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신 이제 내용을 저희가 좀 또 보면은. 볼까요? 네. 있어요. 나 저 사람 신한나님 제가 만나기 전에 그 신한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네. 근데 나는 신한나님을 몰랐잖아요. 며칠 그렇죠.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근데 그럼 몰랐다. I don't know. I don't know who she is.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송디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I know her. I know 한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저는 이제 한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네. 만난 적은 없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안다. 그럴 때는 know 뒤에 전치사 뭐가 붙냐면 I know of her. of가 붙는군요. 예, of, I know of her. 만난 적은 없는데 그녀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어. 근데 나는 그녀에 대해서 알아. 그녀는 여기서 DJ를 하신 분이고 방송일을 하신 분이야. 그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뭐뭐에 대해서 안다는 그러면 전치사가 뭐가 붙을까요?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 about이요. 그렇죠. 그래서 I know about her 하고 I know of her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누구를 만난 적 없는데 그녀를 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know of. 예. 근데 know about은 그냥 일반적으로 안다. 일반적으로. 안 만났어도 그분에 대해서 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을 보면 또 비슷한 거, left 네. and left 위처럼 우리가 공을 던졌어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철수가 영희한테 공을 던지는데 음. 공을 받으라고 던지는 거는 전치사가 뭘 사용을 하면 throw to. He 누구한테? threw a ball to 네. 영희 이렇게 하는데 쟤를 맞히려고 그러니까 눈싸움 할 때 맞히려고 향한다 그럴 때 아까 누구를 향해서 비웃는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전치사 썼죠? as요. at 그쵸? 네. 그러면은 쟤 맞힌다 저거 눈사람으로 he is throwing a snowball at her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근데 좀 비슷하긴 하는데 네.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은 to하고 at 이렇게 미묘하게 뉘앙스가 아니라 구분해서 네. 누구에게 하고 누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역을 해서 무엇을 향해서 하다 할 때 aiming at 그러잖아요. 맞아요. 누구를 향해서 총 쏘다 할 때 aiming at. 네. 그래서 at. 그런 또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어민 4살 아이들이 쓰는 문법 이런 네, 거 주셨는데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원어민 4살 아이들이 쓰는 문법은 뭘까? 그러면 원어민 4살이면 한국 나이로는 요즘엔 이제 만 나이로 해서 예전처럼 그렇죠. 우리가 막 5살, 6살 뭐 이런 개념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식으로는 거의 6살 아이들이 쓰는 문법이 꼭 얘네들이 쓰는 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내가 원어민 4살만큼만 썼어도 영어를 잘하고 남겠죠. 네. 이 아이들이 쓰는 4가지가 How to Make Your Child a Reader for Life, Paul 네. Crabb이라는 쓰신 분 책의 4가지 문법.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좀 어려운 단어 문법 말이에요. 3인칭 현재. 예를 들면 우리가 동사 단어 make라는 단어가 있죠. 아까 우리가 make up my mind 할 때 make에 나는 내가 뭘 만들고 너가 만들고 그가 만들어도 만들다인데 네. 영어로는 만들다 뒤에 s를 붙여요. 그렇죠. He makes, she makes가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 개념을 무조건 4살짜리 아이들이면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들었다. 과거. 만들어. 우리 엄마는 아침을 만들었다. 어저께. She made breakfast. She makes breakfast. 아까 3인칭 할 때 she makes도 알고 made도 아는 거야. 그러면 현재도 알고 과거도 알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she is making breakfast. 현재 진행형. 진행. 이것도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만들다 하고 만들고 있는 중이다를 굳이 나눠서 사용하지 그렇죠. 않고 그냥 만든다가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로는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하고 만든다는 달라요. 네. 완전히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she's making breakfast 그 개념도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아이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러면 고양이를 이 세상에서 한 마리만 있는 거 아니죠? 그쵸. 2마리, 3마리, 10마리, 100마리가 있죠. 그러면은 어떤 개념일까요? 복수 개념. 그럼 아까 makes처럼 뒤에 s가 붙거든요. 네. 그러면 cat, cats. 그쵸. 근데 조금 어려운 거지만 무성음 소리. T가 무성음. cats가 있고 dogs는 dogs 해서 z. 네. 유성음, 무성음 개념까지 다 안다는 거거든요. 만 4살짜리 아이들이. 무조건 쓰는 네. 문법이래요. 이것만 알아도 영어 잘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정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는, 한국말 됐든 영어가 됐든 영어는 뭐가 기반이 돼야 되나? 창조성. 창조성.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3,000개 단어 안에서 이 모든 거를 더하고 문법은 이 4가지보다 더 많겠죠.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네네. 오늘
진짜 여러 가지 배웠는데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되게 다음 시간이 벌써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도 어떤 표현을 배워볼지. 네, 한번 좀 정리해 이제 주세요. 앞으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해 갖고 온 건 4가지인데 하다가 시간이 끊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퀴즈 하나. 네. 그러면 한국말로 굉장히 길어요. 방 안에 문이 잠겨서 밖에 못 나간다를 2단어로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다 아신 단어고요. 또 반대로 나는 키를 안에다가 놔두고 와서 지금 밖에서 방 안으로 못 들어간다. 한국말로 굉장히 긴데 영어로는 2단어. 아까 동사 뒤에 아, 정말요? 전치사만 다른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 저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나님. 조용히. 그다음 저도 선물 주시나요, 혹시? 아니 선물은 저예요. 저를 보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말로 최악의 경우에 기껏해야 정보의 발달, 네. 다이어트 하는 음. 힌트는 다 전치사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힌트가 예. 근데 한국말에는 전치사에 뭐 흔적이 아예 없죠? 네. 네. 이렇게 되나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아, 네네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마음이 바쁩니다, 지금. 아유, 괜찮습니다. 2분 남았는데. 괜찮아요, 세 번째. 괜찮아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뭐 헤비처럼 궁합이 맞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뭐 헤비 메로, 뭐 헤비 미어는 형용사 명사인데 이번에는 공통되는 단어가 동사예요. 동사를 맞히셔야 되는데 네. 동사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네. 아이 새끼를 낳다 출산하다 두통거리를 안기다 공로를 인정하다 예를 들다. 예. 그다음에 어떤 뭐 차 운송수단을 태워주다. 곰곰이 생각하다 네. 염두에 두다. 우선권을 주다 뭐 이런 식. 우선권을 예. 주다.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동사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거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이게 짝꿍 단어예요. 네. 그다음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은 발음에 관련된 건데 네. 왜 미국식 영어로는 스웨터를 스웨터, 네. 워터를 water, 파티를 party라고 하는지 네. 단순한 기교가 아닌 원리의 개념을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오늘 열심히 달려왔어요. 네. 덕분에 네, 이제 조금 오늘 또 이제 마음 편하게 릴렉스 할 수 있겠네요. 아유, 정말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지난주에 이거 있었어요. 송디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오늘의 인용구 하나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영어를 배워야겠다. 마음만, 그렇게 동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motivation is garbage. 동기는 쓰레기다. Life is about decisions. 결정을 하세요. If you want a new future, act like it. 새로운 미래를 원하시면 act like it. 그래서 저와 함께 영어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병아의 솔직한 영어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